이제 집행 마감할 때 저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 그 집행 마감하고 보안 완료하고 파일들 저희한테 이렇게 넘겨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로 다 확인되면 이제 집행 완전히 마감해서 정산 이슈가 있는 곳들은 조금 더 있어도 어쩔 수 없고 이미 이렇게 완료된 데들은 3월 1일, 3월 21일 이전에 집행 마감하고 정산 보고서 이렇게 3월 28일 날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첨부 서류 저희가 요청 드리는 것들은 사업비 실적 보고서 엑셀 파일 지금 현재 버전 7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버전 7이 넘어서 파일 9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해당 버전업 파일로 그 플로우 게시판에 계속 공지할 예정이니까 이런 거 참고하셔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장 사본과 관련해서는 이제 24년 사업에 대해서 전체가 다 기재가 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이거를 이제 종이로 이렇게 인쇄된 통장을 제출하는 경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엑셀 파일, 그렇게 거래 내역을 다운받은 엑셀 파일로 제출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종 사업 계획서는 이제 최종 사업 계획서가 결국은 뭐가 똑같을 거냐면 변경 사업비의 참여 인력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 나라 도움에 이제 입력된 이렇게 그 보수 관련된 내역이나 뭐 이런 것들과 이 나라 도움과 똑같을 거고요. 참여 인력도 똑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역들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최종 사업 계획서를 이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사업 실적 보고서도 엑셀로 되어 있고요. 통장 사본도 분명히 엑셀로 주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최종 사업 계획서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첨부되어 있는 예산서가 엑셀로 되어 있잖아요. 그 엑셀 파일, 그걸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요걸 주실 때는 3 변경 사업비에 작성한 것과 5 참여 인력 변경 내역에 작성한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고, 그 비교한 내용이 차이가 없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고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4번에 이제 참여 인력과 관련해서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저희가 이제 사업장에 이제 가입자 명부로 실제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참여 인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장 가입자 명부, 퇴사자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퇴사자 포함으로 하면 과거에 퇴사한 분들에 대한 내역까지도 변경된 분들의 내역까지도 다 확인이 되니까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만 나오면 됩니다. 그런 사람 그 이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올 필요는 없으니까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퇴직자 포함해서 모두 나올 수 있게끔 처리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이거는 급여 대장하고 결국은 똑같을 텐데요. 이거를 기준으로 국세청 세무당국에 신고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그거 신고한 내역과 급여 대장의 내역들이 맞는지 아니면 그 내역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이제 그렇게 인건비의 급여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역들 기반으로 저희가 작성을 할 테니까 그런 내역 기준으로 이제 그 준비 서류들 준비해 주시면 되고 확인할 때 이런 서류들이랑 같이 비교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엑셀로 되어 있는데 그 설명을 조금 더 덧붙여서 이 파일로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목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일반 현황 관련된 거 작성해 주시고 총괄표도 이제 회계법인이 이제 운영기관에 작성해 주지 않는데 결과들이 여기에 다 모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변경 사업비도 이제 하신 다음에 이제 작성했는지 표시하시고 모든 운영기관이 그리고 이제 집행 내역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들은 이제 그 운영기관에서 하셔야 되고 최종적으로 맨 오른쪽에 있는 열 보면 불인정 예정액이라고 이제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회사가 운영기관이 작성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표시를 할 건데 대신 작성하면서 샘플로 이제 몇십만 원 뭐 이렇게 이제 불인정 사항 적어 놓고 이제 연결 제대로 잘 가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 금액은 지워 주시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집행 내역도 이제 복사해서 붙여놓고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참여 인력 변경은
기존의 참여 인력들이 어떻게 변경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참여 인력이 이제 어떻게 수행됐는지를 나타내는 표고요. 그리고 참여 인력에 대한 표가 확정되면 그 각 인원별 인건비가 확정돼서 이런 것들을 합쳐서 확인하면 인건비의 전체에 인정 가능한 내역들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역들, 인건비표까지 해서 해당 참여 인력에 대한 세부 내역, 인건비 내역까지 작성을 해주시는 게 6번입니다. 그리고 7번은 이제 사회보험료, 이제 복리후생비를 이게 공유가 지워졌나요? 비활성화를 갑자기 누르셨는데, 예, 예, 다시 활성화 좀 눌러주시겠어요? 네. 이제 다들 안 보이니까 이걸 뭐 지금 저만 보고 뭐 강의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잠시만요. 네, 이제 다시 뜨네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복리후생비 이제 4대보험 회사부담분을 사업비로 집행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사업계획서에 제출하고 이 나라 도움에 해당 예산을 받은 분들, 그래서 집행한 분들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 그 4대보험 회사부담분 관련된 거가 나는 아주 조금만 잡았다, 일부만. 그래서 뭐 보통 이제 한도는 인건비의 10% 기준으로 한도를 잡아놓고 예산을 짰지만 나는 사실 사업비를 구성하다 보니까 인건비의 한 5%도 안 잡았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집행했다고 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정도만 작업을 해도 실질적으로 복리후생비 집행한 것보다는 훨씬 이제 큰 금액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만 해도 4.5, 건강보험만 해도 2.7 하면 한 6.78% 이상은 되거든요. 회사 부담분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작성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사업비로 집행한 복리후생비가 이제 인정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오느냐, 그걸로 안 돼서 불인정 금액이 나타나느냐고 확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해당 사회보험료를 이제 우선 복리후생비를 사업비로 한 번도 집행하지 않은 기관들은 이 사회보험료 관련된 시트를 아예 작성하지 마세요. 이 부분 작성하려면 되게 힘듭니다. 예. 그래서 과급적이면 사회보험료를 이제 안 잡고 다른 비용으로 잡을 수 있으면 더 이제 다른 비용으로 잡으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이제 잡혀진 부분들은 사업비로 집행했으니까 이걸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제 나중에도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사회보험 내가 처음에 300명의 청년에 대해서 게시를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적이 300명이 아니고 200명만 나오면 실적 기준으로 가면 사실은 금액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사업비를 먼저 처리할 건지에 따라서 내가 그냥 사업비를 취소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럴 때에도 이제 선택해서 취소하거나 하는 이제 우선순위에 있는 이제 항목이 요 사회보험료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어차피 뭐를 취소하더라도 동일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문제가 될 만한, 내가 혹시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으면 그걸 취소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뭐 간접비적인 성격인 것들 그리고 요런 이제 그 증빙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작업하기 힘들고 이런 것들을 취소하면 그것 때문에 취소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업비에서는 집행하지 않은 꼴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 표에 사회보험료를 작성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개시인원에 대한 한도 때문에 사업비를 일부 환원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항목을 취소할 건지를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이런 사회보험료를 먼저 고민하시는 게 이제 그 순서다라는 걸 좀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간단하지만 기타 수익금. 기타 수익금은 이제 개별 통장, 우리 실물 통장에서 입출금되는 실물 통장, 그러니까 이체하고 나면 거쳐 나가는 통장에서 입출금되는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회보험 기타 수익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뭐 이제 혹시나 나올 수 있는 건 내가 이 건을 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이 나라 도움이 아니고 나라장터에 올렸는데 나라장터에서 계약한 건이 계약이 취소되면서 내가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요것과 연관돼서 발생한 것들이기 때문에 요 기타 수익금으로 같이 넣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한 번도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이외에는 이 나라 도움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 나라 도움 예치금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스템에서 조회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집행을 마감한 상태에서 시스템 확인하고 시스템 확인한 예치금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사업비 이런 세부 내역들을 작성하면 마무리가 되고 마무리된 내역들을 한번 쭉 확인하신 다음에 보내주시는데 보내주시기 전에 2번 총괄표 부분, 2번 총괄표 부분에 불인정 금액이나 오류가 발생하면 한번 내부적으로 확인해서 이거 진짜 불인정이 맞을까? 아니면 이거 오류가 어디가 잘못된 거지? 확인을 해서 보내주셔야 나중에 이제 예상하지도 않은 뭐 불인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총괄표로 확인하시고 이자 수입은 집행 마감하고 나서 다시 집행 마감을 풀어버리면 예치금 이자에 대한 이자 수익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보고서도 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집행 마감을 가급적이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집행 마감한 이후에 집행 마감을 풀지 않고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집행 마감을 풀면 이자 금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된 이자 금액을 기재를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최초 제시할 때는 이제 집행 마감을 안 한 상태에서 보내주시면 인하소득 이자 수익은 제외하고 보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그걸 넣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집행 마감할 때 또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 마감 후에 화면 이제 캡처본을 회계법인에 보내면 저희가 그걸로 가지고 그걸 증빙 삼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을 기재해서 보고서에 기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큰 흐름이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하나하나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옅은 노란색 부분은 모든 기관들이 작성해 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짙은 노란색 부분이 ES형만 작성하도록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기관이 이름, 대표자명, 사업 유형, 운영기관의 형태, 그리고 운영기관 참여 인원수,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 직무교육을 수행한 인원이 아니고요. 일경험에 참여한 인원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일경험 참여 인원수를 적어야 되고요. 일경험 수료 인원수를 적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7번에 약정 인원수 예산, 최초의 예산. 네, 그 예산은 300명이다 그러면 300명 곱하기 60만 원, 그래서 운영비는 1억 8천을 받으셨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일경험이 참여한 건 250명이기 때문에 250명 곱하기 60만 원 하면 1억 2천하고 5, 6이 30, 1억 5천 정도가 되겠죠. 그게 이제 한도로 해서 사업비 집행이 만약에 1억 5천 이상, 운영비가 1억 5천 이상 집행되었다면 요거를 취소하고 사업비에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한도가 있으니까 그런 거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한도 관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이하게 일반 용역비 안에 사전직무교육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이 둘을 구분해야지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용역비 집행금액 총액은 제가 집행금액을 복사해서 가지고 오면 그대로 물어오도록 이제 수식을 넣어놨는데 이 중에 사전직무교육비가 얼마인지 요거는 뭐 대부분은 이 금액하고 동일합니다. 이제 ESG형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은 요 금액하고 동일하지만 인턴형 프로젝트형은 이 금액하고 동일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들도 있습니다. 일부 홍보비를 사전직무교육비가 아닌데도 일반 용역비로 넣으신 데들 일부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확인하셔서 내 집행 내역 중에서 이렇게 그 사전직무교육비 총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일반 용역비, 사전직무교육비 외에 일반 용역비가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서 명확하게 양쪽 다 확인하셔서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상금도 보상금의 세부 구분 내역에 따라서 좀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금, 멘토비, 직무교육수당, 그리고 청년지원금, 체류지원비, 팀활동비 이런 식으로 그리고 ESG는 ESG 이런 거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ESG형의 금액들을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옆에 이제 여기 화면에서 샘플 화면에선 잘렸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입력한다라는 내용을 엑셀 파일에 보시면 다 설명을 해서 드렸고요.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여기 노란 부분은 지금 오류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를 넣다가 혹시나 오류가 생기면 여기 오류라고 뜹니다. 요거 오류인지 여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고 나머지 것들도 전체적으로 오류가 나오는지 전체 검증을 여기다 물어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요. 여기에서 true가 아니고 false 값이 뜨면 그 false 값을 찾아가서 왜 오류가 났는지 확인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산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모든 작성 구역이 구분되어 있다. 이제 일경험 참여 인원 수를 이제 기재하는데 게시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근데 사전 직무 교육을 게시한 인원이 아니니까 그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 잘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전직무교육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용역비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뭐 이렇게 잘못 작성하실 부분 하실 수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직접 수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폴스가 뜬다거나 여기가 폴스가 뜨면 각각 어느 띵가에서 폴스가 뜨고 저 뒤에 이쪽에서 폴스가 뜬 거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기준으로 쫓아가서 폴스를 한번 확인하셔서 처리하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현물의 경우에는 ESG 형태만 발생합니다. 나머지는 발생 안 하니까 나머지에서 혹시 이거 기재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잘못하신 거 아시고 이제 그런 거를 검토하는 거는 이제 수식이 안 걸려 있어서 혹시나 그런 경우에는 한번 스스로 한번 확인은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2번 설명드렸고요. 회계사님 잠시만요. 그 통합지원센터 박성실 과장입니다. 그 호스트 권한을 네, 지금 회계사님께 갖고 있으셔가지고 제가 네네. 호스트를 회수를 아, 하면은 입장? 예, 입장을 좀 승인을 아, 예, 해야 예.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 네네. 수락. 네. 네네. 밑에 오신 분들이죠? 아, 그래서 아까 저거를 하셨구나. 혹시 안 된 사람 있나요? 아, 있구나. 네, 된 것 같습니다. 그 호스트 권한을 안 주시고 제 파일만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셔도 되는데, 일단은 계속 자, 진행하겠습니다. 네네. 예,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변경사업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변경사업비 관련된 부분, 이제 파일은 작성하실 때는 사업기간 중에 여러 번 수정되었더라도 최초하고 최종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제가 채팅창에 말고, 예, 수락, 네, 첨가 중으로 되어 있고요. 네, 혹시 뜨면, 네, 음소거, 네, 계속 조금씩 들어오시네요. 네. 쌤이 그래서, 여태까지 못 듣고 있었잖아요. 음소거, 음소거.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변경사업비는 사업기간 중에 여러 번 수정되었더라도 최종적으로 변경된 내역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해당 내역은 이 나라 도움 예산액과 비교해서 각 규목별로 총액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잘못 작성됐는지 여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근데 뭐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이 나라 도움에 승인할 때 최종 엑셀 자료랑 다르게 또 승인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 그런 경우에는 조금 확인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해 없도록. 네. 그리고요. 그리고 집행 내역과 관련돼서 이나라도움 집행 내역에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엑셀 파일의 그 끝부분 쪽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제 집행 내역은 이쪽 경로 다음 파일 다음 저희가 이제 정년에 확인한 저희 쪽에서 확인하는 거 말고 이제 그 사업자 쪽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집행정산, 정산관리, 정산 내역 보완, 하위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요 살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요런 내역으로 들어가시면 요 집행 내역이 나오는데 이거를 엑셀 파일로 다운받은 다음에 A부터 W열까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요 부분까지 이제 요 부분은 빼고 이제 복사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렇게 A부터 W열까지, X열은 아니고 W열까지만 복사해서 붙여넣는데, X열은 기존에 저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10만 원, 260만 원 적어 놓은 건데요. 이거를 지워 주십시오. 이거를 10만 원, 260만 원을 지워서, 그러면 이제 얘가 색으로 저희가 구분했어요. 여기까지는 붙여넣기 하는 데고 여기는 저희가 작성하는 곳입니다라고 이제 색을 좀 구분을 해놨고요. 이렇게 다르게 표시되어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된 거는 운영기관에서는 손을 안 대시는 거고 대신 요 10만 원과 260만 원은 지우시면 된다라는 거, 숫자만 지우시면 된다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아이고 그래서 이제 WX 이렇게 검토 완료하고 요 VWX 어쨌든 여기 복사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복사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불인정 예방과 관련돼 있는 불인정 예정액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이렇게 기재한 거 지워주시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 오해하시는 것들이 인건비가 총 사업비 예산의 70% 이내에서 집행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하신 여러분 중에 내가 실적이 이게 이 한도는 예산을 기준으로만 한도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가 4월 달에 협약하고 할 때 예산은 500명으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10월 달에, 11월 달에, 9월 달에, 10월 달에 변경하고 인원수 조정하면서 줄이고 늘리고 할 때 제가 500명이 아니고 300명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한도는 3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8천이고 1억 8천을 기준으로 70%인 그 1억 2,600이 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는 최대 한도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작성할 때 인건비는 1억 2,600 이상 잡을 수 없게끔 처리해서 넣어놨는데 그 금액 이상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약정을 300으로 그래서 변경된 약정이 300명이다라고 하면 그 300명 기준으로 작업을 했는데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200명 까지밖에 이렇게 그 게시를 못했다라고 하면 게시 인원이 200명이면 200명 곱하기 60만 원이 운영비에 이제 집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그러면 200명 곱하기 60만 원 한 1억 2천이 되는데요. 아까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1억 2,600까지 나는 사업비 예산을 인건비로 다 집행했다 그러면 인건비에서 조금 한도가 나오게 이렇게 한도 이렇게 그 환원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200명이 아니고 250명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내가 게시 인원 기준으로 한도 금액을 산정해서 거기에서 다시 인건비 한도를 70%를 산정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서 인건비를 70%에 맞게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비용들 이렇게 환원할 때 다른 비용들 먼저 환원해도 이제 찜찜한 것들 먼저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방식으로 다른 비용들 먼저 환원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게시인원 기준으로 70%를 인건비가 70%인지 여부는 안 봅니다. 예산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산 기준으로 보면 이 나라 도움에 있는 금액 총액으로 집행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 내가 게시를 너무 못해서 게시 자체가 70% 미만으로 게시했다라고 하면 인건비에 대해서도 이제 환원을 해야 그러니까 다인건비로 적었던 경우라면 이제 뭐 환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게시 인원 기준으로
집행 내역 한도가 걸린 거에 대해서는 그거 기준으로 70%를 다시 산정해서 인건비는 이거의 70%까지만 써야 돼.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70%를 산정해서 인건비를 다시 조정하려고 생각하는 거는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불인정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비 환원을 처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왜 인건비를, 왜 인건비를 이제 불인정하냐면, 집행권 자체가 크기 때문에 한 번만 이제, 환원, 한 번만, 한 곳에서 환원하면 금방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환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환원하는 게 제일 좋지만, 대부분 보면, 내가 이제 그 사업비 집행을 300명이라고 해서 3, 6, 18, 1억 8천까지 쓸 수 있었는데 1억 7천을 썼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250명까지밖에 못해서 1억 5천이 한도면 1억 이렇게 8천에서 1억 7천을 1억 8천을 기준으로 이제 예산을 받았지만 1억 7천을 썼고 근데 사업비에서 인정되는 건 1억 5천이기 때문에 결국은 개시론 기준으로 산정하는 건 1억 5천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추가 집행한 거를 환원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 사업비 집행했는데 좀 찜찜한 것들. 이거는 나중에 문제 있지 않나? 내가 이제 회계법인에서 보완 요청 받은 것들, 뭐 이런 것들 많겠죠. 금액 큰 것들, 간단한 것들이야 뭐 상관없지만 뭐 보전금 아닌 나머지 이제 운영비에서 그러니까 보완 요청 받은 것들 중에 좀 찜찜하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상한 것 같다. 뭐 회의비를 잘못 썼는데 회의비의 날짜가 좀 이상하다든가 참여 인력이 좀 이상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깔끔하게 없애시면 됩니다. 예, 그런 게 제일 먼저 없애시는 이제 그 뭐 사업 추진비 관련된 것들 혹시나 뭐 우리 기관 다른 기관 뭐 참여 어떤 사람이 참여했는지 참여 시간 관련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찜찜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없애시라는 얘기고요. 간접비적 성격 뭐 그래서 우리 공공요금이 이렇게 전기세, 수도세, 뭐 전화비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거에 참여 인력이 우리는 한 3명 정도 되고 그러면 5명 중에 3명이기 때문에 60%까지 이제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산정하고 뭐하고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 내역 조금 이제 나는 이제 사업비에서 그냥 이런 것들 털어버리면 그런 거를 이렇게 증빙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비에서 집행해서 환원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환원하시는 게 두 번째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복리후생비 뭐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증빙을 준비하고 확인하기가 조금 생각보다 많이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복리후생비 같은 것들을 좀 환원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라라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봤는데 그래도 환원 금액이 남았더라. 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이제 뭐 2천만 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 200만 원, 여기 300만 원, 여기 1000만 원. 그 200, 300, 1000, 1500 했다 그러면 나머지 인건비에서 그냥 500만 원 환원 한 번에 환원할 수 있는 거라 500만 원 환원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순서로 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권고 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제 실질적으로 정리해서 하는 것들은 회사가 이제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시길 권고드린다라는 의미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 실적 관련된 엑셀 파일 중에 그것 중에서 이제 저희 참여 인력 인건비 관련 서류들 작업하실 때 이제 보통 한 명이 한 번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한 명이 나왔다가 참여율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변경되는 것들은 사람을 또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는 게 좀 이제 이렇게 서로 간에 편리하다라고 해서 작성해 놓은 게 지금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한 명이지만 처음에 예산에는 3월부터 25년 2월까지 계속 80%로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우리 사업 물량이 늘어서 참여 인원도 늘고 그래서 나는 홍길동이 일정 시점 이후 10월 달 이후에는 100%로 참여합니다라고 협약 변경을 했다면 80%로 한 기간은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리고 10월 1일 100%로 한 기간은 10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를
구분해서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분해서 작성하고 참여율을 각각 기재합니다. 그러면 인건비표로 넘어가서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하셔야 합니다. 뒤에도 표시가 나와 있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표시해서 참여율만 변경됐거나 하는 경우는 최종 승인액도 이렇게 정리해서 구분해서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참여율만 변경되는 경우 숙지해서 이렇게 해서 처리. 만약에 이게 9월 말, 12월 말, 2월 말 그래서 80, 90, 100으로 됐다면 요건 80% 적용하는 거, 90% 적용하는 거, 100% 적용하는 걸로 해서 세 개의 줄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관들은 5명이 세 번씩 변경됐을 경우는 15줄을 이제 이렇게 15줄에 나눠 기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참고해서 생각하시고요. 네. 참여율만 변경되면 그렇게 해서 여러 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하나 적용해서 정리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변경 전 참여율을 기재하는 것과 변경 후 참여율을 기재하는 것을 구분하고 기간도 구분해라 라고 해서 표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참여율하고 사업계획에 의한 참여 인력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나서는 인건비도 동일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요 밑에 중간에 인건비도 누가 어떻게 가는지를 이렇게 그대로 갖고 오게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작성을 하되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작성하던 요런 내역들이 이제 9월까지는 만약에 이제 9월이다 그러면 이게 3월까지밖에 안 보이는데 3월부터 9월까지가 여기에서 이제 작성이 된 거고요. 10월부터 이쪽에 작성돼서 밑에 작성합니다. 보통 하나였다면 한 줄에 작성하시면 되지만, 두 명, 세 명, 아니, 두 번, 세 번 참여율이 변경되어 있을 경우는 이렇게 구분해서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분해서 월을 달리해서 이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변경되는 부분은 인건비의 내용도 변경해서 그 동일한 수만큼 여기 세 줄이 나타나면 여기는 세 줄도 동일하게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되는 거고요. 그리고 퇴직급여와 관련된 것들은 우선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참여 인력이 사업이 종료되는 기간까지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 해당하느냐. 즉 3월 이후에 사업비에서 이렇게 3월 이후 그러니까 3월 이전, 24년 3월 1일 이전, 24년 2월 28일, 3월 1일 이전부터, 그러니까 24년 3월 1일 이전부터 우리 회사의 운영기관에 있었다 그러면 퇴직급여 대상이고요. 우리 기관에 있지, 그때 이후에 우리 기관에 들어왔다 그러면 퇴직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가장 이제 간단한 방법은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수식으로도 좀 넣어놨는데, 여기 거 앞에 인건비 전체 합계금액 나누기 12로 하시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작성하시는 거 복사해서 붙여놓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근데 이제 내가 많은 기관들이 퇴직급여까지 작성하지는 않은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런 경우라도 사실은 작성 안 하더라도 저희가 혹시나 인건비에서 작성한 게 조금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있으면 이걸 스스로 작성해서 인정 가능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인정이 나온다거나 혹시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 확인하고 이제 만약에 불인정이 나타난다 그러면 불인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역들까지 정리해서 퇴직급여까지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초과돼서 불인정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와 좀 협의해서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인건비하고 이제 이렇게 참여율 변경이 이렇게 인력 관련된 내용과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통장단에 그 다음에 이제 7번, 8번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뭐냐면 그 이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간단해서 그런 내용들까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은 안 드렸고요. 여기에 통장 잔액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는 작년에도 하나하나 통장 잔액을 박혜란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정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올해도 이제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대부분은 통장 지금 현재 내가 검토하는 날짜 기준으로 통장 잔액을 넣고 이후에 차감한 금액, 가산한 금액, 그러니까 차감할 금액과 가산할 금액을 더해서 올바른 추정 금액, 그리고 뭐 기타 수익금까지 고려한 금액까지 해서 여기는 지금 뭐 금액이 기타 수익금이 조금 잘못 들어가 있네요. 기타 수익금이 0원일 텐데 예. 추정 금액, 기타 수익금 맞구나. 기타 수익금이 이제, 내 통장에서 이렇게 이자 발생했다라는 내용으로 15,020원이라고 적어 놓은 건데요. 그래서 이 추정한 금액과 내가 손으로 적은 기타 수익금 금액이 일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일치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여기에서 트루값이 뜨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폴스값이 뜹니다. 그러면 기타 수익금을 좀 조정해서 써야 되는데 요 색깔을 제가 옅은 노란색으로 칠해 놓질 않았네요. 제가 옅은 노란색으로 칠해 놓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이제 차감할 금액, 가산할 금액 이런 것들이 좀 나중에 조정되어서 나중에 조금씩 변경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조금 할 수 있고요. 그런 내역들을 이제 항목들이 한 두세 가지 항목들로 나올 텐데 그래도 혹시나 이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이제 내용은 좀 여러 가지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여기엔 뭐라고 나오냐면 우선은 폴스 값이 나타나면 이런 내역을 잘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산해야 될 사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여기를 구성을 했는데, 대부분 99%가 여기는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실물 통장 잔액을 여기에서 확인하고, 발생한 이자, 기타 수익금, 이제 관련된 금액 등 이제 확선된 걸로 해서 실물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하고 거의 없겠지만 기타 수익금이라고 해서 다른 뭐 그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 합산한 것들로 이렇게 처리할 것들 있으면 그런 거 기재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 실물 통장 잔액은 실물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와 기타 수익금 등이 합산된 것인데 이것 이외에도 모든 항목들은 입금되었다가 이거 이외에는 모든 항목들이 입금됐다가 바로 출금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랑 동일할 수밖에 없어서 요 금액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제 기재한 거고요.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시점 차가 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차감할 사유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사용 등록을 하면서 내 통장으로 옮겨져 왔는데 그게 신용카드 결제 시간이 안 돼서 아직 사업비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럴 경우는 통장에는 남아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나중에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나중에 빠져나갈 거를 감안하면 결국은 동일할 거다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집행 내역 그리고 혹시나 인건비를 사업비 입출금 통장으로 받았다가 회사가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안 가져가서 남아있는 경우 그리고 원천징수 해당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통장으로 다른 통장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수시 입출금되는 이 통장으로 이체해서 갖고 있으면 그 금액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것만큼은 또 회사 통장으로 옮겨서 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금액만큼 사업비 입출금 통장으로 옮겨서 받고 이렇게 처리하면 되니까 요런 내역들 사업비 입출금 통장으로 받고 자사통장으로 미출금한 것들 요런 내역들을 여기에 기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미리 알았다면 무조건 이런 것들은 바꿔서 정리하고 그래서 어떤 기관들은 이렇게 집행을 신용카드 금액이 미리 집행돼서 사업비에 들어오면 과제기간 종료돼서 집행 마감 처리하기 전에 아예 이렇게 선결제 해달라고 이렇게 카드사에 선결제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선결제가 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들도 안 나타나죠. 그럼 깔끔하게 마무리돼서 그냥 뭐 작성하고 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달에는 좀 선결제해서 그런 시간들을 조금 앞당기면 제가 확인하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 예, 어, 어, 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가산할 사유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확인해서, 사업비 이제 이렇게 엑셀 파일, 집행 실적 엑셀 파일 작성할 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엑셀 파일을 작성해서 회계법인에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작성하면서 궁금한 사항들이나 질문 온 사항들, 그리고 작성하면서 참고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